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피임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여러 피임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잘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임이란 뭐냐? 성교와 관련해서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피임이죠. 그럼 피임법의 조건을 볼게요. 피임 효과가 당연히 확실해야 되겠죠. 효과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의 일시성. 왜? 다시 임신을 시도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복원 가능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전해야 되고 간편해야 돼요. 당연히 경제적이어야 되고 수용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냐면 성교나 성감에 크게 방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임의 원리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연피임법이라고 해서 진료의 사정도 자연피임법에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없는 방법인 거죠. 그거 외에도 배란의 주기를 확인해서 성관계를 금하는 방법, 그래서 기초체온법이라든지 점액관찰법 등이 있고요. 디테일하게는 이 다음 장에 설명드리고, 우선 두 번째는 어떤 피임법이냐? 차단피임법이에요. 정자가 자궁 내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 거고요. 다이아프램이라든지 경부캠, 페미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경구피임약, 이 약의 작용은 배란을 억제하는 거예요. 배란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복용해서 배란을 억제하고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경구피임약입니다. 자궁 내 장치는 터울 조절하기 굉장히 좋은 피임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궁 내의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하도록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절제, 결찰술, 정자의 배출을 막아버리는 방법이에요. 사후피임법은 계획되지 않은 성교라든지 혹은 성폭력으로 인해서 사후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피임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성의 피임 방법으로 자연피임법, 그래서 월경주기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경 주기를 통해서 배란일을 예측하는 겁니다. 임신이 가능한 시기인 배란기에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난자의 생존기간이 24시간입니다. 정자의 생존 가는 시간이 48시간에서 72시간, 맥시멈 3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 배란일을 예측하려면 어떻게 예측하시면 되냐 하면 28일이다. 그러면 딱 반을 자르시면 돼요. 그럼 며칠이에요? 14일이 배란일이고요. 그리고 30일이면 딱 반 자르면 15일이 배란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란일을 대략 사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책에는 보통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6개월 월경 주기. 왜? 꼭 28일이 아니잖아요. 28일에서 30일 정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주기에서 가장 짧은 주기에서 18일을 빼고 가장 긴 주기에서 11일 날짜를 뺀 날짜까지, 예를 들어 보면 28일에서 30일 경우이면 28 빼기 18 가장 짧은 주기에서 이렇게 빼면 1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긴 주기 30일에서 마이너스 11을 하면 19일이 돼요. 그래서 10에서 19일까지가 임신 가능 기간이라서 이 시간에 성관계를 피하라는 거죠. 혹은 피임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의 배경이 뭐냐 하면 아까 알려드린 이 기간이에요. 난자 생존 기간. 28일이 주기라고 여러분이 일단 생각하셨으면 이걸 딱 반 자르면 배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4일이 배란일이에요. 14일 잘 기억해 두시고, 14일이 배란일이면 얘는 15일까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4, 15일에 난자가 아직 살아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정자는 3일까지 살아있으니까 14일 전에 3일까지, 그러니까 11일부터, 그쵸? 11일에 사정에서 정자가 들어와 있더라도 3일간 생존할 수 있으니까 14일에 배란하더라도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14일에 배란했으니까 얘가 생존 가능이 15일까지잖아요. 그래서 15일까지가 임신 가능일이 되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게는 이걸로만 지금 이 난자 생존, 정자 생존 시간으로만 계산하면 11일부터 15일까지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배란 주기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정도 더 해서 대략 계산하면 이렇게 짧은 주기에서 18 빼고 긴 주기에서 11을 빼는 그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피하는 방법이 월경 주기법입니다. 그러면 기초체온법은 매일 아침 기상시 체온을 측정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변할 때 그 이행하는 시기가 배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기에서 고온기로 이어지는 경계에 있는 날에 기초체온이 유독 낮게 측정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 시기가 배란일이기 때문에 그날 전후로 2, 3일이 배란일일 가능성이 커서 그 기간에 성관계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체온은 언제 측정하냐? 매일 아침 기상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시. 점액관찰법은 배란일이 가까워지면 자궁경부 점액이 색이 에스트로겐 영향 때문에 투명해지면서 점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만지면 약간 투명해지면서 잘 늘어나는, 굉장히 잘 늘어납니다.
근데 그 시기가 배란일이라는 거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뚝 끊겨요. 2, 3일 후면. 그리고는 아예 이런 점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배란일이라는 거, 점액 관찰법으로 피임하는 방법이에요. 차단 피임법은 페미돔이라고 해서 콘돔, 페미돔. 그래서 페미돔은 여성용 콘돔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질랩으로 이걸 다 삽입해서 안쪽으로 깊게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할 때 정액이 흘러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깥쪽 링을,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링을 비틀어서 살짝 당겨주면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용 콘돔을 페미돔이라고 한다.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왔었어요. 이거는 다이아프램과 경부캡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자궁의 경부를 씌울 수 있는 볼록한 모양의 마개를 사용해서 경부로의 정자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마개를 씌우는 거죠. 어디에다? 자궁 경부에. 근데 다이아프램이 좀 더 크고요. 경부캡이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궁 경부를 바로 막는 게 경부 캡인 거고, 얘는 좀 더 넓어서 이것보다는 좀 더 크게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늘어나게. 우리나라에서 잘 쓰진 않는 방법이라서 헷갈리실 텐데, 쉽게 생각하시는 방법은 경부 캡은 정말 경부에 딱 씌우는 거고요. 다이아프램은 좀 더 넓게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어쨌거나 정자의 자궁광내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자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자를 죽이는 살정제 크림 같은 것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24시간까지 유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알러지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보통은 제거해야 된다고 하고요. 성교 후 6시간 후에 제거해야 됩니다. 경부캡, 또 다른 말로 패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패설이라는 단어로도. 그래서 패설이란 단어 좀 기억해 두시고, 컵 모양의 부드러운 고무나 실리콘 제품으로 다이아프램과 달리 경부에 꼭 끼우도록,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다이아프램은 좀 더 넓게 맞고요. 얘는 경부에 꼭 맞게 끼도록 하는 피임 도구예요. 다이아프램과 유사하지만 보다 작고 단단하고 역시나 살정제가 필요합니다. 피임뿐 아니라 요실금이나 자궁 탈출증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왜? 여길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여길 막아주고 이 앞에 방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광 부위를 받쳐줌으로써 요실금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다이아프램이나 경부캡이나 정자가 이런 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살정제 크림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성교 후 6시간은 제거하지 않아야 돼요. 이 살정제에 의해서 정자가 운동력이 굉장히 떨어진 후에 제거하라는 거죠. 혹시나 제거하다가 잘못해서 정자가 유입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거하라고 하는 거고요. 다이아프램보다는 유지시간이 좀 길어요. 48시간까지 유지가 가능하고, 역시나 알러지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이상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경구피임법은 종류가 단일 호르몬이냐 혼합 호르몬이냐에 따라 종류가 좀 나눌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단독 호르몬 제제가 있어요.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에게는 프로게스테론 단독 호르몬 제제를 좀 권장하고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혼합 호르몬 제제가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원리와 효과를 살펴보면 프로게스테론은 황체 형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에스트로겐 제제는 난포자극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배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을 투입하게 되면서. 그리고 월경주기 조절 효과까지 있게 되죠. 왜 그러냐 좀 보시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난포자극 호르몬이 난포를 자극해서 에스트로겐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란 이후에는 감소하고 황체 형성 호르몬이 황체를 만들어서 분비하기 시작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낮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황체가 이때 형성되니까요. 배란 이후에 황체가 형성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잖아요. 이 그림이 정상 주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주기는 지금 뭐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파란색이 프로게스테론이죠. 혼합 호르몬을 썼을 땐 이렇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을 계속 먹습니다. 1주, 2주, 3주째 먹고 4주째 약을 안 먹으면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증식됐던 자궁 내막이 떨어지면서 월경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연적인 호르몬 작용에 의한 월경이랑은 좀 다르죠. 배란이 없는 생리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상승한 채 있기 때문에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황체 형성 호르몬이나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난포가 자극되지 않고, 그래서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약을 언제부터 먹느냐에 따라 월경 주기가 조절이 됩니다. 요 기간을 계속 주면 되잖아요. 요 기간을 계속 주었다가 약을 끊으면 그때 월경을 하기 때문에 월경 주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난포의 성숙과 배란을 막아주고 자궁 내막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자, 난포의 성숙과 배란을 막아준다는 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위에서. 이 외에도 자궁 내막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일정하게 에스트로겐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에 크게 증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궁경부 점액질 변화로 인해서 피임의 효과가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사용법과 부작용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시험에 이게 더 잘 나와요. 이런 원리나 효과보다. 생리, 유산, 분만 후 5일째부터 복용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보통 생리 끝나는 날에 맞춰서 복용을 시작합니다. 생리가 끝나면 난포자극 호르몬이 난포를 자극해서 에스트로겐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복용 시작 시기는 생리가 끝나는 날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21일간 3주간 복용한 후에 일주일을 쉬면 그때 생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 주기도 조절할 수 있다고 앞전에 알려드렸죠.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12시간 이내라면 즉시 복용 후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하나를 복용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피임도 유지가 되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12시간 이후라면 즉시 복용하거나 두 알을 한꺼번에 먹고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하나 복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24시간 잊었다면 즉시 두 알 복용하고 이후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를 복용하면 된다는데, 둘 다 피임 효과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다른 피임 방법을 병행하는 거고요. 12시간 이후에서 24시간 이내라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몇 주 차까지 복용했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1주차 복용이면 아직 피임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피임을 해야 되고, 2주차라면 피임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피임할 필요는 없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주차 때는 완전히 피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요. 디테일하게. 그게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외우세요. 이렇게만이라도. 12시간 이내라면 즉시 복용해서 다음날 복용하고 피임이 유지가 된다. 12시간 이후면 아예 나누지 마시고 피임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피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겠죠. 그러면 두 개가 똑같아요. 다른 피임을 1주 병행해라. 이렇게 기억하셔도 여러분 시험 문제 다 풀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으로 식욕 증가, 체중 증가, 출혈, 두통, 유방압통, 오심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경구 피임약을 사용한다고 하면 식욕이 증가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방에 압통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궁 내 장치예요. 루프라고도 여러분 시험에 나오죠. 원리는 뭐냐? 구리 성분이 포함된 루프는 이 구리 자체가 자궁 내막 착상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착상 방지로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루프의 원리는 착상 방지예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기능 말고도 자궁경부 점액과 정제의 활동성에 변화를 줘서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합성 호르몬 방출하는 루프도 있는데요.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프로게스테론은 점액의 농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진해져서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지도 못하도록 하고요. 역시나 자궁벽 착상을 방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착상 방지로 잘 나오니까 착상 방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루프의 기능은 3, 5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터울 조절할 때 굉장히 좋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장치를 제거하면 한 2, 3개월 후에 임신 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터울 조절, 착상 방지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부작용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보시면 월경 과다, 부정 출혈, 그리고 시술에 따른 감염과 출혈의 위험. 왜? 이물질을 넣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물질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혈의 위험이 있고 월경 과다라든지 부정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부정 출혈은 뭐냐? 월경 기간 이외의 출혈을 부정 출혈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술 방법은 뭐냐? 의사가 질을 통해서 자궁으로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시행해야 되는 거고요. 제거 시에도 역시나 전문의가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루프를 보시면 이렇게 감겨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다 구리선으로 감아 놓은 거예요. 구리가 아까 알려드린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면 착상 방지가 되고 정자의 활동성 같은 것도 변화시켜서 임신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이 있잖아요. 실은 요까지 내려와 있어서 나중에 제거할 때 이 실을 당겨서 제거하게 됩니다. 요 루프가 프로게스테론 합성 호르몬 방출하게 만드는 루프예요. 역시나 실이 있어요. 그래서 실을 당기면서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후피임약은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응급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알려드리면, 종류는 프로게스테론 고농도 약물이 있고요.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라고 해서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면 여러분 시중에 유통되는 약 이름이
레보노르게스트렐, 롤리프리스탈 뭐 이런 식으로 약품명이 나와 있어요. 프로게스테론 고농도 약물의 경우에는 사후 72시간 정도, 그러니까 3일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는 사후 120시간, 5일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빨리 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빨리 사용할수록. 이 프로게스테론 고농도 약물의 원리는 자궁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해서 정자가 이동하기 어렵게 아까 알려드린 프로게스테론 효과죠. 또 하나의 방법은 소퇴성 출혈로 자궁 내벽을 허물어지게 하는 거죠.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고농도로 주고 난 다음에 끊어버리면 자궁 내막이 허물어질 거 아니에요. 왜?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낮아지니까. 예,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 수정란의 착상을 억제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견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원리에 의하면 수정란의 착상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는 어떤 원리냐 하면 배란전에 투여되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서 결합해서 난포 파열을 연기한다는 거죠. 난포가 파열이 안 되면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배란을 억제 또는 지연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후 피임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정상 자궁 내막을 역시나 변화시켜요. 그래서 착상을 저해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로 착상된 수정란도 파괴한다고 해서 당연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에요. 성관계 후 가능한 빨리, 그래서 보통은 12시간 이내가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시간 내로 사용하라고 하는 거고요. 부작용은 두통, 어지럼증, 오심구토, 복통,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요. 남성의 피임은 간단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콘돔이죠. 저렴하고 쉽게 사용 가능하고 성병을 예방할 수도 있죠. 단점으로는 사용 중 찢어지거나 성감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 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정관을 묶거나 자르는, 그러면 정자가 정관을 통해서 사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정관을 묶어서 자르는 방법인 거죠. 수술 과정은 어떠냐 하면 보통 콘돔은 다 아실 테니까 콘돔이 이렇게 생겼죠. 수술 과정을 보시면 이쪽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정관을 잡아채서 이 정관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플 테니까 음낭 극소 마취하고 음낭의 중간 부위를 절개해서 열어서 정관을 밖으로 빼내고 절개하는 부위 위아래로 결 잘 묶어놓은 다음에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음낭 속으로 놓고 봉합하면 끝인 거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짧게는 15-20분이면 끝나는 수술이에요. 간단한. 주의사항은 뭐냐, 정관 수술 후에도 아직까지 정자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15회 이상 피임을 하고 사정을 해야 돼요. 왜? 임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무정자증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완료 후에는 이정 상태로 거의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수술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성과 남성의 피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중간중간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성에서는 경구피임약, 루프 이런 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요. 가끔 기초체온법이라든지 점액관찰법, 점액의 변화 이런 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 두시고, 남성의 피임 정관 결찰 절제술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걸 위주로.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